위키아우에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담겨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위키아우 마법사가 되는 파트 1 마법을 배우기 위한 첫 단계 코스프레 의상을 버리거나 기부하기. 책에서 등장하는 마법사들이 로브를 입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마법사가 되기 위한 필수품이 아니고 당시에 흔히 입던 복장이었기 때문이다. 아하. 요즘 같은 시대에 로브나 망토를 입는 것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정상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초파리 잡는 법, 벌레 내쫓는 법 이런 것도 있는데 개웃긴 게 마법을 배우기 위한 첫 단계 이치랄. 아, 나 저번에 뭐 하다가 들어갔었지? 아무튼 들어갔는데 개웃겨가지고 여기 이상한 거 개 많음. 막 흑마법을 하는 방법, 상대방을 저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별한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이 좋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잠재된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가진 특정한 의복이 당신 스스로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입어도 상관없다. 아, 이게 히어로처럼 의상 파워가 있으면 입어도 된다. 아니, 오히려 입는 것을 추천한다. 파트 1의 두 번째, 일기 쓰기. 이 새로운 일기가 바로 당신의 그림자의 서가 될 것이다. 그림자의 서. 북 오브 섀도우스는 당신의 영적인 체험, 꿈, 감정, 주문을 사용한 결과, 영감 등을 기록하는 책이다.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마법적인 경험을 겪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밖으로 나가 가능성을 찾아보라. 그 다음 마법사에 대한 전승 찾아보기. 사람들의 마법사에 대한 열망은 해리포터나 아더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멀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마법에 대한 다양한 전승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서적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위키아우에서 검색할 수 있죠. 만약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기만 하고 사고를 넓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법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지 깨달을 방법 역시 없을 것이다. 어떠한 마법이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 삶과 연결하기. 당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깊게 공부했다면 모든 생물, 식물과의 동물이 특정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연금술을 공부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기도 하다. 화학을 좀 공부하고 와라. 예로부터 마법사들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자연과 연결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마법사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당신도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자연 속의 특별한 무언가를 느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마법이 아닌 과학이다. 우리 마법사가 되는 거 아니었냐? 만약 누가 당신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교과서를 다시 보고 오라고 말하라. 아, 반박식 교과서 보고 오기.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렇게 마법사가 된 걸까? 파트 2 초인적 능력 훈련하기. 1번 정신 갈고 닦기. 신화 속에서나 현실 세계에서나 마법사라고 하면 보통 현명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정보는 많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지만 사실을 따져본다면 그들이 더 잘난 두뇌를 타고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과 당신이 다른 점은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다. 계속해서 학습하라. 지식은 곧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 책에 Knowledge is power라고 적혀있는 게 좀 열받네요. 뭐야. 그 다음 육체 갈고 닦기. 정신만큼이나 육체도 단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화에 등장했던 최고의 마법사도 제자리에서 마법을 사용하진 않았다. 무빙과 카이팅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만의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있었을 것이다.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갑자기 정론을 때려버리네. 이 세계엔 트럭에 치여봐야 된다고. 필자는 외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보거나 펜싱을 추천한다. 해보진 않았고 추천한다. 양쪽 다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기 최적의 스포츠다. 스스로 생각하여 가장 파격적인 마법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상상해보아라. 그리고 실천하라. 무언가의 고수가 되어라. 몇몇 전승을 놓고 보면 마법사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의 특출된 모습을 보여왔다. 맞음. 닥터 스트레인지 치과의사, 외과의사 중에 외과의사였잖아. 당신은 어떠한가? 그림을 잘 그리는가? 아니면 다른 잘하는 것이 있는가? 갑자기 팩트로 때려버리네. 스스로의 재능을 갈고 닦아보아라.
마법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특출난 능력이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야, 마법사 되는 법이라며. 그냥 갑자기 이것은 마법이 마법처럼 아니고 보여봐라. 천문학과 점성학에 대해 관심 갖기. 마법사라면 자고로 세계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이다. 종교에 대해 알기. 배울 게 너무 많다.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뇌가 2배는 커야 된다. 수많은 전설 속의 마법사들을 보면 특정 종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되게 힘드네. 이거 그냥 NPC한테 가서 저 전직시켜주세요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하나에 특출나야 되는데 역사에 대해 배워야 되고 종교에 대해 공부도 해야 되고 천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이 생명과 생명끼리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도 알아야 돼. 미쳤어. 그래서 마법사가 흔히 안 보이는 거구나. 서울대생 중에는 몇몇의 마법사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실제로 많은 종교가 마법과 관련이 돼 있고 현대 시대인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다. 유대교, 도교, 기독교, 힌두교, 드루이드교, 사탄교, 신이교주의, 북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등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 관심이 가는 것을 골라보자. 사탄교는 흑마법 아니야? 이거 그냥 마법이 아닌 것 같은데. 오컬트 공부하기. 마법, 주술, 마녀학 등 가능한 모든 학문의 책을 참독하라. 더 많이 읽고 지식을 쌓을수록 스스로가 더 강력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다. 내 탓은 아니다. 너가 공부를 덜한 탓이다. 좀 더 제대로 발휘드리고 싶다면 다른 언어를 배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로 라틴어겠지만 고대 루너나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등 역시 마법의 세계에서는 흔한 언어이다. 루너 배워야죠. 저 위쳐 해봐서 루너 배워야 돼. 야, 이거 오타쿠대란 소리 같은데?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감지하기. 직관을 통해서 식스센스를 발현하라. 너는 갑자기 능력을 발현해봐라. 다음,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7가지의 자연 법칙 알기. 야, 갑자기 힘들어지는데? 7가지 자연 법칙을. 근데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할만한 것 같아. 이 천문학, 생명에 대한 공부, 역사, 종교 이런 거를 다 배우다 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진동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 인과의 법칙, 양극성의 법칙, 리듬의 법칙, 인태의 법칙, 변화의 법칙. 이 7가지 법칙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마법사가 될 가능성을 높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쉬운 거 나왔다. 명상하기. 명상은 판단하는 힘과 고난 속에서의 평정심, 세상과의 동질감 등을 길러주며 당신의 심령에 강하게 만들어준다. 정신적으로 강해진다. 힘 기르기. 개빡센데? 마법사는 강력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당신이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를 보고, 기란 무엇인가? 오라다. 기에 구슬을 만들 줄 알아야 하며 기막을 두를 줄 알아야 한다. 실드도 펼칠 줄 알아야 한다. 이 3가지 기술은 당신이 초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동시에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이를 응용해 자신만의 마법 지팡이를 만들고 마법을 부여해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몇몇 이들은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잠재성 실현하기. 파트 4. 흑마법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마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둠의 힘을 매우 빌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절대로 어둠의 영역에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왜냐? 선을 위해 힘을 쓰고 악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사이비나 광신교에 가입하지 않기. 종교도 잘 살펴야 되는구나. 사탄교는 광신교가 아니었나봐요. 네. 이게 내가 보기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야. 최소 20년에서 30년 일생을 바쳐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마법만 공부하지 않기. 전통과학과 대체과학도 공부하라. 그치, 마법이 잘 나가지 않거나 만화가 딸리면 수류탄을 던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은 당신이 존재하지도 몰랐던 세계의 일면을 드러내준다. 예를 들면 미시나 거시적 세계.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양자역학까지는 배워야 된다. 자기만의 신전 만들기. 당신의 신전이 어느 신을 섬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신전을 바치는 신과 무관하게 신전을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신전을 만들고 신전을 짓는 것이 에바면은
시간적 근접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사당 만들어도 되는데 대체용 마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갈망. 내가 봤을 때 파트 4까지 오잖아? 이미 마법사야. 그 앞에 거를 해결을 했다면은 그게 마술사든 마법사든 과학자든 마법사야. 요정과 소통하기. 요정 6번째 파트 4 6번째 요정과 소통하기. 예로부터 요정은 인간과 함께 살아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요정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너네가 너무 물질에 대해 탐구하니까 나 이제 삐졌어 갈래 하고 사라진 것이다. 이게 끝이다. 요정과 소통까지 하면 나는 드디어 마법사. 나도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 뭐냐면은 일단 내가 마법사가 되고 싶어서 코스프레 많이 했다. 코스프레 버려. 외관은 중요하지 않아. 그때 사람들이나 그렇게 로브를 입고 다닌 거다. 두 번째, 내 보고부 섀도우 그림자에서 나는 이 길을 써라. 그다음 마법사에 대한 역사를 찾아봐라. 자연과 그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다음 초인적 능력을 훈련하라. 육체 갈고 닦고 보수가 되고 그 천문학, 종교, 오컬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약간 미래 예측 연습 그리고 우주의 7가지 자연법칙 알고 명상 그리고 힘을 길러라. 흑마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사이비에 가입하되 그 믿음을 갖지 말아라. 마법만 공부하지 말고 자기만의 신전 만들고 마법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갈망하고 요정과 소통하면 당신도 비로소 마법사가 될 수 있다. 경고! 흑마법은 악이다. 고통과 절망에 현실 세계로 불러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마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제외. 흑마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 두 번째, 로또 당첨.